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 S24 시리즈,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를 한 달 정도 써보면서 느낀 롱텀 사용기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제가 갤럭시 S24의 첫인상부터 아쉬운 점, 그리고 노트 활용법과 AI 활용까지 꽤나 많은 갤럭시 S24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써보고는 절대로 알기 어려운 이 갤럭시 S24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함한 장기 사용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삼성전자가 유튜브 영상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굉장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단순히 갤럭시 S24 울트라 롱텀 사용기를 넘어서 이 제품을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드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카메라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가 전작보다 선명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선명도 외에도 여러 조건에서 전작보다 못한 결과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영상의 반응을 좀 보면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너가 삼성한테 밉보여가지고 막 분풀이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분들도 좀 계셨지만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의 실사용자분들 사이에서도 저랑 같은 카메라 문제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이 왜 24의 카메라가 전작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가 정식 출시일이 되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믿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정식 출시일에도 업데이트는 없었고요. 며칠 전이네요. 그때 이렇게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수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S24 울트라의 카메라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S24 울트라 카메라를 쓸 바에는 그냥 23 울트라 카메라를 쓸란다, 뭐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는데 이젠 아니에요. 업데이트하기 전에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는요, 실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한배중 카메라 기준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전작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했고요. HDR 합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이라이트가 완전히 날아가기도 했고, 색 차이가 좀 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하얀 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진에서만 이래도 문제인데 영상에서도요, 선명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전작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차이를 좀 보니까 사진의 선명도는 여전히 전작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느 게 더 실제 눈으로 보는 거에 가깝냐? 그러면 갤럭시 S24 울트라가 눈으로 보는 거랑 훨씬 더 비슷하게 나옵니다. HDR 합성은 아직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수준이고요. 그리고 색 차이가 좀 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띠 문제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선명도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전작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전작의 선명도가 좀 과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서 이제 이 정도면은 S24 울트라의 카메라가 좀 많이 쓸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익스퍼트 로우라든지 몇몇 결과물에서는 전작보다 좀 아쉬운 결과도 종종 보이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이번 S24 시리즈의 카메라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보정해서 건드리면 될 수준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써봤던 이 갤럭시 S24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밝은 곳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따로 보호 필름을 안 붙여도 저반사 처리가 된 게 너무 좋았고요. 다만 실사용할 때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붙였을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된 저반사 처리가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AOD가 업데이트된 것도 확실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좀 밝아졌는데 약 10% 화이트 기준으로는 최대 밝기가 정말 많이 밝아졌지만 화면 전체가 흰색이면은 최대 밝기가 그렇게 많이 밝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야외에 쓸 때는 어느 정도 체감될 정도로 밝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면이 좀 뿌옇게 보인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 모드에 들어가면 선명한 화면에서 선명한 정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넣어준 것도 너무 좋고요. 확실히 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어프데이트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다만요,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 전체에서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가 좀 있잖아요. 한지 현상이라든지 가로줄 현상이라든지 말이죠. 이거는 주로 밝은 곳에서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별로 안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두운 곳에서,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폰을 만질 때 그럴 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두운 곳에서 밝기가 한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침실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흰색이나 밝은 화면이 떠 있으면 이 부분이 좀 자글자글해 보이고 가로로 이렇게 선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전작에선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모니터 불량화소 테스트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테스트는요, 화면을 터치하면 밝기는 유지한 채 배경색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S24를 전작과 비교해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검은색 가로 줄이 보였고요, 화면도 더 얼룩덜룩해 보였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이 밝은 부분에 이 메뉴 부분을 제가 현미경으로 한번 찍어보니까 밝기가 거의 한 5% 정도 되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에서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픽셀
픽셀의 밝기가 어느 정도 균일하거든요. 근데 24 울트라는 부분 픽셀의 밝기가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면 좀 얼룩덜룩한 게 보여서 조금 거슬려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심하게 차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거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4 울트라 시리즈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24 시리즈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해외에서도 이 정도면 막 리콜해야 될 정도가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막 토론을 할 정도로 조금 민감한 품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뭐 길게 얘기하면 뭐 물화 현상이니 유기재료가 어떠니 소비 전류가 어떠니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저도 한 5년 넘게 제품을 개발하고 막 품질팀의 승인을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불량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준이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 좀 거슬리긴 하는데 교환이나 리콜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요 품질팀의 승인을 받으려면 아니 이런 것까지 불량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불량하고 결함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관리를 해야 양산 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개발 단계 때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하는 정책 결정 같은 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정상이다 하는 품질 리미트 한계를 정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였으면 삼성전자에서도 분명히 개발 당시 이 문제를 양산 전에 인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 더 올라간 밝기나 뭐 소비 전류 개선을 위한 이런 뭐 최신 유기 재료를 적용한다든지 확실히 디스플레이 자체의 품질은 좀 떨어져도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양산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초기 물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진짜 심하게 불량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는 그냥 뭐 조금 거슬리고 좀 실망스럽다 이 정도였다면, 진짜 어떤 분들은 심하게 안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삼성전자의 초기 품질 관리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부터는 이렇게 퀵쉐어와 니어바이 쉐어가 통합돼서 이제 니어바이 쉐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갤럭시 북 말고도 뭐 일반 LG 그램이라든지 뭐 일반 윈도우 PC에서도 퀵쉐어를 편하게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와, 전 이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퀵쉐어는요 인텔의 블루투스 칩과 인텔 와이파이 칩셋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이나 미디어텍이나 이런 칩셋을 쓰는 PC에서는 니어바이 쉐어를 쓸 수는 있었는데 퀵쉐어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PC가 니어바이 쉐어는 되는데 퀵쉐어는 못 쓰기 때문에 서로 다이렉트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하고 갤럭시랑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이 니어바이 쉐어 기능을 좀 응용한 니어 드랍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었는데, 갤럭시 S24에서는 니어바이 쉐어가 또 통합이 되면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하고 파일을 다이렉트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체감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퀵쉐어라고 해도요 갤럭시 북하고 갤럭시 스마트폰끼리는 서로 잘 찾고 파일도 잘 주고받아지는데, 예를 들면 뭐 LG 그램이나 다른 브랜드의 제품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파일을 좀 주고받으면 서로의 기기를 좀 못 찾기도 하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이러나? 그래서 갤럭시 S24에서 니어바이 쉐어를 좀 못 쓴다는 거는 좀 불편했고요. 앞으로 23를 포함해서 이게 다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이건 좀 내가 실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 바에 제스처 힌트를 숨기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면에 볼 수 있는 양이 밑에 요만큼 줄어들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전 이걸 항상 숨김으로 한 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화면이 더 넓게 보이니까. 근데 이건 다행히 삼성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굿나게 내비스타를 이용하게 되면 이걸 사용함으로 바꾸고 밑에 보이는 이 제스처 힌트 있잖아요. 요거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화면을 훨씬 더 넓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쓸 수 있는 넓이가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리고 여기서 제스처 추가 설정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원래는 내비게이션 바에 이렇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제스처 힌트를 끄는 옵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다른 건 몰라도 제스처 힌트가 투명하기만 하면 전 이게 켜져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스타를 이용해가지고 투명한 힌트를 넣고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거, 전 이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많이 충격받을 정도로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스피커입니다. 전작보다 스피커 품질이 딱 들으면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할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삼성전자에서는 이게 내부 평가 기준으로는 전작보다 더 향상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곡으로 테스트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스피커는요
보컬 목소리부터 그거보다 좀 더 고주파인 신디사이저라든지 하이햇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략 2kHz 이상의 중고음 부분에서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 쇳소리까지 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주파수별로 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에서 약간 강의처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뭐 2kHz 이상의 중고음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튼 저는 전작과 동일한 스피커를 쓴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스피커 튜닝 문제일 수도 있고 스피커의 수율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내부의 공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토출구 디자인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갖다 붙이자면 다 이유가 되는데 뭐 이유는 둘째치고요. 일단 사용자가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게 느껴진다 하는 거는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볼륨을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맞추고요. 전작하고 비교해봐도 확실히 얘가 좀 이상해요. 뭐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 없던데 왜 또 너만 그러냐, 삼성에게 악감정이 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에이, 지금 이건 제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있다면요. 갤럭시 S24의 스피커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에 내려봤을 때 음질 및 음향 효과, 여기에서 이퀄라이저를 사용자 설정으로 바꾼 다음에요. 이렇게 2kHz 이상 가는 4kHz, 8kHz, 16kHz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조금 다운시키고 500Hz 이하의 소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부스트 시키면 확실히 기본 세팅보다 훨씬 더 나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참 이걸 사용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절해줘야 정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튜닝값을 알려드려도 뭐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세팅 방법을 뭐 공유한다고 해도 이렇게 바꿔서 쓰는 분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전 대략 한 5%? 뭐 많아봐야 10%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소리가 난다는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팅을 하면 갤럭시 S24 울트라만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작인 갤럭시 S23 울트라도 소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 켜고요. 이렇게 이퀄라이저 풀 세팅을 한 기준으로 소리를 비교해보면 전작이 더 나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둘 다 세팅을 안 한 채 비교하게 되면 이건 누가 들어도 전작보다 안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었다면 둘 다 풀 세팅을 끝마치면요. 어느 게 좋은지 약간 긴가민가한데 근데 중고음 부분에서 23 울트라가 조금 더 부드럽고 24 울트라는 약간 쇳소리 같은 게 낀 것 같아?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리 녹음본에서는 노이즈에 가까운 약간 차이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의 연장선으로요. 제 채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S24 울트라의 마이크가 전작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는 마이크의 품질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스피커의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성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원신 기준으로 GOS를 강제로 꺼야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삼성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개선해 주기로 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제품을 뭐 벤치마크나 테스트용이나 게임용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실사용 환경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더 빠르다거나 더 느리다거나 이런 거는 경험을 거의 못 했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원 UI 자체에 최적화가 좀 많이 잘 됐는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전작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얘도 좀 더 장시간 사용하게 되고 막 이것저것 깔면 더 느려질 수 있지만 제가 스마트폰 사고 초기에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예민하게 좀 보는 편인데 이건 그 중에서도 정말 부드러운 편이라 이게 원 UI 최적화 때문인지 성능이 더 올라서 그런지 요건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애니메이션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뭐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GPS 문제가 좀 있는 분도 계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갤럭시 S24 울트라나 S24나 별 차이가 없었고 멈춰있을 때에도 둘 다 GPS 수신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터널에 들어가니까 갤럭시 S24는 바로 GPS 신호를 놓쳐버리고 24 울트라는 이렇게 어느 정도 GPS 신호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S24가 아무래도 GPS 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신 감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수치는 GPS의 오차로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보면서 GPS 오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쭉 확인을 해봤는데 갤럭시 S24는 실내로 조금만 들어가도 GPS 신호를 아예 못 잡았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GPS 신호를 서서히 잡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기본형 모델이 GPS 수신 감도가 많이 불안정하죠. 그런데 하늘이 보이는 야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둘 다 수신 감도는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는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정상에 가깝고 기본 모델
모델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에서도 제가 테스트한 결과와 같이 S24와 24 플러스의 CPU 수신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해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와 다르게 S24 울트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요. 현재 엑시노스 탑재된 S24에서 4G나 5G 유심을 넣게 되면 스냅드래곤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 소모 속도가 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이제 울트라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얘 배터리 소모 속도는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하고 지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 몇 개 영상에서 다뤘던 삼성노트의 뭐 이런저런 신기능들 녹음 앱이라든지 인터넷 앱이라든지 뭐 제미나이 그런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까지 쭉 다 포함하면요 전 이번 갤럭시 S24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좀 몇 가지 품질 문제나 스피커의 튜닝 문제 그리고 뭐 퀵쉐어와 니어바이 쉐어를 통합해서 호환성이 좀 떨어진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사실 카메라 문제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는 진짜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를 실사용을 좀 해보면서 느낀 점이요. 최근 삼성전자가 뭐 유튜버들의 리뷰나 커뮤니티 의견을 굉장히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개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사용자의 반응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몇몇 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하드웨어적인 품질 문제나 뭐 튜닝 문제는 정식 출시 후에 확인하고 고칠 게 아니라 좀 출시 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삼성이 요즘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솔직한 리뷰가 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삼성이 좀 더 좋은 제품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제품 써보면서 뭐 좋은 기능 알게 되면 계속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